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부설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항구 봉쇄를 하기 위해서 기뢰를 쫙 뿌렸는데 거기에 지금 이 기뢰가 돌고 돌아서 마리우폴 앞까지 와서 자신들의 상륙정을 침몰시켰다라는 뉴스가 확인됐습니다.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단신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우울한 소식인데 우리 FA-50하고 테자스,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JF-17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하는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인도 매체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단신 5가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미 아이오와 주 방위 공군이 F-16 전투기를 금칠한 스페셜 마킹 기체를 선보였습니다. 미 공군도 창설 75주년과 제185 비행단의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기체라는데 전투기가 남아도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기에 육군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NG 모델 주문량을 3배로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9문이 계약됐던 이 자주포 도입은 19문이 추가된 28문 규모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도 이런 자주포를 대당 90억에 도입하는 벨기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설계 단계의 기술을 절취해 위안급 개량형을 만들어낸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스웨덴의 오리지널 스텔스 잠수함 A-26 모델의 초도함 건조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탐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도가 완전 자율 운영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실증기인 일명 스위프트의 첫 비행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인도판 S-70 오트니크 B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자화자찬 중인데 1톤이 채 안 되는 드론의 자율 이착륙 성공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리스에 최신형 공대함 하푼 블락2 미사일 50발을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V사양으로 개조되는 그리스 공군용 F-16에 탑재된다는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직후 발표된 소식이라 터키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 공군이 창설 75주년을 기념해서 F-16A 실제 비행은 안 하는 그 전투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황금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좀 멋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본은 실제 비행하는 그런 그 F-15 전투기에다가 이 F-15 전투기 등판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다가 후지산 그리기도 하고 이 벚꽃 사쿠라라고 하죠. 그들은 사쿠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요즘 또 뭐 무슨 애니메이션 이런 까지 그리고 하는 이상한 이런 일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그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우리를 상징하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토 정상회의 직후에 나토 정상회의 할 때는 터키를 달래야 되죠. 터키가 스웨덴하고 핀란드 나토 가입하는 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나토 정상회의 딱 끝나니까 그리스에 하푼 공대함 미사일 50발 판매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그리스는 나토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러시아를 향해서 쓸 것은 제도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터키와 그리스는 전쟁을 할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터키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고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신형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인도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묵묵무답입니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의 4.5세대 전투기 테자스 마크-1A가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경량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과 중국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양측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테자스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더 힌두를 비롯한 인도 매체들이 현지 시각 7월 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양측이 테자스 전투기 거래를 위한 조달 절차 협상에 들어갔다라며 말레이시아에게 테자스는 최고의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이번 사업에서 한국의 FA-50, 중국의 JF-17, 러시아의 미그-35와 야크-130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말레이시아는 인도 항공기를 향해 달려왔다 라며 인도 정부의 매력적인 제안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마음을 흔들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서방 측의 러시아 제재로 말레이시아 공군의 수호이 30 MKM 전투기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공략했습니다. 인도는 테자스 전투기 구매 대금에 대한 대출 보증은 물론 세계 최대의 수호이 30 운용국의 강점을 이용해 말레이시아 현지에 정비창을 지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말레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JF-17이 가장 싼 가격을 써냈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FA-50보다 테자스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더 힌두는 이르면 이달 중에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대표단이 조달 절차 진행을 위해 인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매체들의 보도만 놓고 보면 말레이시아가 테자스를 거의 확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테자스는 인도 업체가 개발하고 생산한 기종이지만 다른 여타의 무기체계들처럼 이스라엘의 기술과 부품이 대거 적용되었고 레이더는 물론 사격 통제 컴퓨터도 이스라엘 제품이거나 이스라엘의 부품을 쓰고 있어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수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말레이시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테자스에 들어가는 말레이시아 부품을 모두 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과연 인도제 부품으로만 채우는 인도군에조차 없는 테자스 변종을 말레이시아가 정말 구매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사업 18대 1차 사업하고 그리고 추가로 18대 더해서 최대 36대까지 가는데 이번 사업은 18대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뭐 오랫동안 몇 년간 지금 한국의 카이도 여기에 FA50 지금 이제 출품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JF-17은 성능이 못해서 안 된다. 싼 가격을 적어냈지만 왜냐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는데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과 적이죠. 그래서 JF-17을 먼저 이제 언급하면서 걔들은 우리 상대 안 돼 라고 자존심 한번 세우고 그리고 한국의 FA-50을 이야기를 하는데 FA-50보다 쟤들이 이제 성능이 더 낫다 이거죠. 카탈로그 3의 성능만 나오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진짜 전투기로 만든 거고 우리 FA-50은 훈련기로 만들어서 그걸 전투기로 소폭 개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카탈로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하는 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대단히 좋지 않고 또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해서 지금 이 정비 부품이 러시아 관련해서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호이 30 18대를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정비 부품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무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의 수호이 30 운용국이 인도인데 280대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정비창, 자기네들 라이센스 했으니까 뭐 완전 기술 또 면허 다 갖고 있으니까 야 따로 지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도 측의 그것도 인도 정부도 아니고 인도 측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우리 테자스를 하게 되었다 라는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스라엘제 레이더 뭐 부품 무장 전부 이스라엘제인데 이거 이스라엘이 승인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럼 인도제 완전히 고유 그런 레이더나 사격 통제 컴퓨터 무장 해야 되는데 그거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일지 뻥일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소문으로만 떠돌던 러시아 해군의 황당한 사고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러시아군의 보급선 역할을 수행하던 상륙장이 러시아군이 부설한 기뢰와 접촉에 격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 프로젝트 1176 아쿨라급 상륙장이 현지 시각 6월 30일 마리오폴 항구 인근에서 침몰해 승조원 전원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해군 당국이 현지 시각 7월 3일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브라추크 오데사 방어군 대변인은 우리 정보 당국은 6월 30일 마리오폴 항구 앞에서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소속의 프로젝트 1176 아쿨라급 상륙정 D106정이 기뢰와 충돌해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42척이 건조되어 흑해함대에도 다수 배치되어 있는 아쿨라급 상륙정은 만재 배수량 107.3톤, 길이 24.5m, 폭 5.2m의 소형 상륙정인데요.
T-72 전차 한 대나 22명의 병력, 최대 50톤의 화물을 싣고 11.5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어서 흑해 함대의 주요 주력 연락선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상륙장은 크라스노다르주 예이스크 항구에서 마리우폴까지 약 70km의 항로를 매일 오가며 보급 물자를 실어 나르는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이날도 화물 수송 임무를 맡아 물자를 마리우폴로 가져오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형 상륙장은 기뢰 접촉과 동시에 대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는데요. 마리우폴 앞바다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기뢰를 부설한 적이 없어서 사고를 일으킨 기뢰는 흑해 오데사 인근에서 해류를 타고 아조프의 안쪽까지 밀려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흑해 서부 해역으로 국한될 것으로 봤던 유실 기뢰 문제가 러시아의 내핵격이자 이번 전쟁의 핵심 보급로로 활용되는 아조프해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흑해 함대에는 총 5척의 소해함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한 척은 지중해에 묶여 있고 나머지 4척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일대로 밀려오는 기뢰 대응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조프해로 차출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를 해상 봉쇄하겠다며 대량으로 부설한 노후 기뢰 때문인데요. 자업자득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륙장이에요. 우리나라로서 LCM 이런 거겠죠. 자, 이게 한 50톤의 화물을 싣는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70km 왕복을 하면서 이제 보급 물자를 마리우폴까지 실어 나르는데 한 방에 침몰해 버렸다. 사진도 없어요. 왜? 순식간에 그냥 들어가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여기가 오데사 아니겠습니까? 오데사를 봉쇄하기 위해서 해상 봉쇄해서 무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뢰를 러시아가 많이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해류를 타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기뢰 이제 적색경보 지역이라는데 크림반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해류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여기 크림반도 러시아 그런데 요 사이에 해협이 있죠. 이 해협이 넓은 지역은 한 15km, 좁은 지역은 4.5km. 그래서 여기를 이제 케르치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케르치 해협이 좁은 지역이 4.5km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를 놨죠. 러시아 본토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 그래서 그걸 케르치 대교라고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케르치 대교 폭파시켜버리겠다 협박하고 있고 그 4.5km 폭의 여기를 갖다가 기뢰가 둥둥둥둥 떠서 해류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마리우폴 앞바다까지. 그래서 마리우폴 앞바다에서 러시아까지 70km 여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급하는데 터져버렸다 이겁니다. 접촉식 기뢰. 아주 오래된 접촉식 기뢰. 예를 들어서 침전식 해서 음향 감응해서 쫙 올라가서 따라붙어서 폭파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2차 대전 초창기에 있었던 둥둥둥둥 물에 떠 있는 거 동그랗게 생겨서 침 나와 있고 그런 거 그걸 여기다 다량 뿌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소해함이 지금 4척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군함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앞을 소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데 할 여력이 없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나토에서 이탈리아 이런 나토에서는 이탈리아의 소해 전력이 제일 세요. 바로 이제 과거 동구권하고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소해함들이 좀 들어와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소해 작업 좀 하자라는데 터키가 지금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는지.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뿌린 기뢰에 자기네들이 지금 접촉이 되어서 완전히 순식간에 침몰해버렸다라는 사고 소식까지 알려드립니다. 한 50톤 화물 이렇게 침몰했으니까 나름대로 그거 하나 또 받아서 전투해야 되는 어떤 부대는 큰 곤혹을 치르겠죠.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